우리가 단타도 마찬가지지만 손절가나 이런 걸 정해드리잖아요. 근데 흐름에 따라서 손절가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손절가는 우선적으로 중심봉의 시가를 보통 잡잖아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중심봉의 시가가 가장 중요한 게 맞는데 나중에 이평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심봉이 이렇게 딱 썼단 말이에요. 이때 224일선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224일선 손잡기 너무 힘들잖아요. 나중에 조정 캔들이나 여기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요.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밑에 있던 224일선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굴할 때는 손절 라인이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나중에 224일선이 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손절선이 여기로 바뀌는 거고요. 요 밑에 있잖아요. 요거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224일선이 손절 라인으로 바뀌어요. 주가가 공부가 나올 수도 있고 위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밑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224일선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탈되면은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약수익 매도나 본전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가는 여기인데 이평선이 밑에서 이렇게 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가 손절 잘 필요가 없어요. 왜? 제일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이 224일선이거든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갭이 많이 떨어져가 있을 때는 중심봉이 맞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공부하다 보면 보여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예를 들어서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기준봉 여기라면은 요때는 224에서 좀 벌어져가 있지만은 지금 부트가 있잖아. 부트가 있으면은 여기가 손절이 아니라 112일선이나 224일선을 손절 잡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 이 두 개 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았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손절을 잡아야 돼. 왜? 이만큼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험치예요, 여러분들. 2%의 차이 때문에 수익 나거든요. 생각하는 2%, 경험의 2%. 그러니까 이런 2%를 본인이 경험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손절 라인 잡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강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